제네시스의 새로운 엠블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짠짠. 우와, 인테리어 미치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제네시스 GV80 쿠페 컨셉트입니다. 제네시스 GV80 쿠페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영상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거 보면서 저 이거 한번 보게 되면 진짜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길에서 마주하게 되네요. 야, 역시 구드드 대단하다. 네, 구드드에 여러가지 많은 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 눈을 사로잡는 자동차 제네시스 GV80 쿠페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 너무 멋있어요. 두근두근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나? 이게 제네시스 GV80의 페이스리프트와도 약간 연관이 있겠죠. GV80은 고성능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쿠페 나옵니다. 그 쿠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양산차에 얼만큼 도입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양산차하고 관계가 아예 없진 않다는 얘기겠죠. 도대체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나. 우와, 세상에 외관. 와, 이거 살짝 뒤로 빼서. 네네, 더 좋습니다. 네네. We'll give you better accent. Yeah, good. 오, 램프 봐. 씨, 미치지 않았나? 와. 우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와, 세상에. Thank you very much. 우와, 인테리어 미치지 않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와,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제네시스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와, 이게 여기 스티치 들어간 거 보세요. 스티치가 완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제가 지금 살짝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현대가 한 거라고? 완전 버킷 시트죠. 버킷 시트에 가죽을 아주 얄팍하게 넣어서 굉장히 몸을 잘 잡아줄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컨셉트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세상에. 오! 이야, 소프트 클로징도 되고요. 옆에 보면 다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또 위쪽은 지금 스웨이드로, 이쪽은 또 타공된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가죽은 아직 이게 양산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울어 있어요. 그럼에도 이거 스티치를 잘 박아 넣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양산차가 아닌 차에 내가 들어온다는 게 되게 이상한 느낌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카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였는데요. 이야, 이거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다고? 보통 카본을 놓고 그 위를 코팅하거나 뭐 플라스틱을 씌우거나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본의 그 질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이런 소리가 나요. 카본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 다른 메이커가 시도 안 한 거잖아요. 다른 메이커가 하지 않은 걸 이 제네시스가 앞서서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블랙 하이글로시를 이렇게 썼는데 블랙 하이글로시를 막 떡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쁘게 쓸 수가 있었어? 카본에다 블랙 하이글로시를 이렇게 넣으니까 아주 절묘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 역시 멋져. 제네시스 사운드 역시 나오고 있고요. 오, 앞좌석의 뒷부분에 이렇게 이 차 외관 색깔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백레스트 뒷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전벨트 색깔 그대로 맞춰놓고 있고, 어우, 멋진데요. 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러가지 부분이 제네시스 GV80에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도가 따로 없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야지 차가 흔들렸을 때 어느 정도 손잡이로 자기를 지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GV80 실내가 너무 멋졌어요. 크기도 크고 넉넉하고 그렇게 멋진 공간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쿠페로 바꿨을 때 이런 넓은 공간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헤드레스트 굉장히 걱정했어요. 머리 공간이 많이 작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뒷좌석에 앉아보니까 머리 공간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 등받이가 뒤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레이스를 함께 하는
거죠. 서킷을 달리면서 막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쿠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실제 양산용 제네시스 쿠페는 아마도 뒤로 좀 기울어지고 전동 시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양산차하고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이대로 양산해도 저 같은 사람은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GV80 여기 인테리어에서 이 페이스리프트 된 GV80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전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페이스리프트 된 GV80은 올해 안에 나오거든요. 그 GV80은 이 앞쪽에 여러 가지가 최신형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이건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믹하게 하나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27인치 디스플레이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는 12.3, 12.3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실내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적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다가 더해서 이 콘셉트카에서 보여주는 이 레이스카에 대한 열망,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 준다면 그러면 실제 GV80 쿠페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 이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양산차가 아니라는 걸 감안해 주세요. 근데 이게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고 지금 레이스카처럼 뒤쪽에 이렇게 케이지 같이 만들어 놨는데 사실 고성능 자동차 N 같은 자동차들 보면 안쪽에다가 이렇게 바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레이스카 같고 더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야, 뒤쪽에 수납 공간도 어마어마하네요. 저게 저렇게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공간이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 GV80보다 오히려 좀 더 긴 것 같은데요. 길이를 조금 더 늘린 것 같아요. 쿠페로 됐을 때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했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뒷모습일 텐데요. 이 뒷모습을 봤을 때 우아합니다.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차들을 비교하잖아요. 메르세데스 GLE 쿠페라든가 뭐 GLC 쿠페라든가 뭐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던 제가 미안해집니다. 그 정도로 비교가 안 돼. 훨씬 멋진데. 그렇지만 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양산이 아니니까 양산에서 또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콘셉트니까 그런지 이게 진짜 제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네시스가 이런 곡선을, 이런 라인을 이게 어떻게 되나 싶은 정도의 플라스틱인가요? 그렇지, 이래야지. 라인 이렇게 얄팍하게 들어가는 거 G90에는 사실 얄팍하게 들어가는 게 멋져요. 근데 이거 SUV잖아. SUV면은 이 정도로 좀 터프하게 선이 딱 들어가 줘야죠. 강인해 보입니다. 이 두 줄 라인이 제네시스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끈하게 미래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컨셉트가 이 정도 나와준 건 너무 고맙고 너무 대단한데 양산에서 이게 얼마나 살아날지 그런 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뒤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머플러, 제대로 머플러예요. 이게 오각형의 이런 제네시스 머플러를 가지고 있고요. 양쪽에 건메탈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굉장히 강인한 느낌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차는 이렇게 뜯어보면 뭐 하나하나가 예쁘지 않은 구석이 없네요.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윙 자체도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뭐라고요? 우르스. 우르스 같다고? 우르스가 그거 약간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카메라가 여기 아래쪽에 살짝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카메라가 어떤 용도를 할지 모르겠네요.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려나요? 아니면 자율주행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사용 안 되지만 콘셉트니까 그냥 달아놨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차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블랙 하이글로시하고 이런 매트 블랙하고 이 둘이 지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아니,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티가 안 나게끔 이걸 할 수가 있나?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거의 티가 안 나게 살짝만 매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은 메이커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리치지 않으면서 멋진 것이 중요한 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소리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잠깐 이게 약간 뒷바퀴가 지금 봤을 때는 컨셉트니까 가능한 부분 약간 차체보다 좀 밖으로 나와 있어요. 무려 23인치 휠을 달고 있습니다. 23인치 휠 이거 실화냐? 가능하냐? 싶은데 가능할 것도 같아요. 휠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현실에서 이게 될까? 양산에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진짜 너무 시원하고 너무 예쁘다.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였군요. 디자인드 바이 제네시스라고 글씨 써 있는 거, 저는 이게 그냥 나중에 CG로 덧붙인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디자인드 바이 피닌파리나나 그런 건 이해되는데 디자인 바이 제네시스? 애플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이건 뭐 그런데 애플
디자인 바이 애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앞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와, 당당한 느낌. 일단 헤드램프가 나오는 곳은 별도로 없습니다. 두 줄 램프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서 헤드램프가 나오게끔 양산차에선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단순화를 해서 여기 헤드램프가 실제로 나오는 구석은 없긴 한데 멋지게 잘 처리됐고요. 그리고 엠블럼, 제네시스의 새로운 엠블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엠블럼, 짠짠짠. 세 피스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나눠져 있고요. 두께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도 줄일 수 있는 디자인. 게다가 약간 검정색이 약간 매트하면서 이 브러쉬 라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가운데는 기요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요쉐 패턴을 넣어 놓고 있어요. 너무 예뻐. 다른 브랜드하고 헷갈리지 않고 이제 확실하게 제네시스만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제네시스가 저 멀리서 보면 뭐야, 에스톤 마틴이야? 벤틀리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하고도 닮지 않은 제네시스만의 형상을 딱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양산에 쓰일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쓰면 좋겠습니다. 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이거 안 쓸 리가 없습니다. 너무 멋있어. 이 배지만 딱 붙였을 때 제네시스가 몇 배는 더 비싼 자동차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GV80 쿠페 콘셉트카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거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이대로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이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 GV80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GV80의 쿠페 어떻게 나오게 될지 기대가 더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